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대 20만 명의 시민들이 잔해 아래 있을 거란 추정도 나왔습니다. 30대 한인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남성을 만나러 나간 후 사라졌습니다. LA 지역에서 연쇄 차량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새해부터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강력한 총기 규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변이나 공원, 건물 등 LA 카운티 소유지 내에서 총기 소지가 금지됩니다. 북한 열병식에서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집중 부각됐습니다. 군 지휘관이 김주애를 전담해 바로 옆에서 안내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집계된 18,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무너진 잔해 아래 최대 20만 명의 시민들이 갇혀 있을 거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지진 발생 나흘째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만 17,0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시리아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하얀 헬멧이 밝힌 시리아 사망자는 3,000여 명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은 겁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를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문제는 피해 지역이 워낙 넓어 인명피해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무너진 건물 아래에 최대 20만 명 이상이 갇혀 있을 거란 얘기도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일 가능성이 14%에 이른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은 사실상 지났지만 피해 지역에서는 구조대와 생존자들이 필사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생존 소식도 들려옵니다만 현장 상황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Burada bir çalışma var mıydı yoksa siz kendiniz mi çıkardınız? Ya işte yardımseverlerle çıkarttık herkesle birlikte de. Şu an durum bu. 천여 차례의 여진과 강추위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장비 부족이 심각합니다. Çok şekilde balyoz, keski, hilti bunlara çok ihtiyaç duyuyoruz. Çünkü şu an eldiven bile ihtiyaç duyuyoruz. Yedek eldivenimiz yok mesela. Sadece bu eldivenle çalışıyoruz. Eldivenlerimiz yırtılıyor. 건물 6천여 채가 무너져 내린 튀르키예에선 임시거처에 머무는 이재민만 75만 명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들이 2차 재난에 직면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번 강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최소 40억 달러, 약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을 만나겠다며 집을 나선 뒤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미시간주 클린턴 타운십 경찰서는 올해 39살의 린 김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실종 사실은 가족들의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만나러 집을 나섰고 그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김 씨의 전 남편 니콜라스 앤더슨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아내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폐지됐고 전화를 걸면 아내가 아닌 다른 남성이 받아 욕설을 하고 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앤더슨은 전화를 받았던 남성이 아내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다며 찾지 말 것을 요구했고 최근에는 전화마저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남편의 암투병 소식을 듣고 다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뉴저지 밀포드 소속의 한 시의원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아침 뉴저지 밀포드시 소속 러셀 헤일러 시의원이 전력 공급업체인 PSNG의 전직 직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PSNG 감독관으로 일하던 헤일러 의원은 회사 주차장에서 총격 사망했고 총격범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PSNG 전직 직원이었던 58세 게리 컬티스가 주차된 헤일러 의원의 차량으로 다가와 총을 겨눈 뒤 살해했으며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밀포드 시의원으로 당선돼 지역사회를 섬겨온 헤일러 의원은 2020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지지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프랭클린 타운십에서 시의원을 총으로 쏴 사망케 한 끔찍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총기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밀포드 상공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지역사회 기쁨이자 자랑이었던 헤일러 의원이 총에 맞아 살해됐다는 소식에 지역사회가 슬픔에 잠겼다며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일에도 세이어빌 소속 유니스 듀포어 시의원이 자택 앞 자신의 차량 안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일주일 새 2명의 시의원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악용해 연쇄 차량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체포한 2명의 차량 강도 용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무려 15차례에 걸쳐 차량을 탈취하는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범행 수법은 돈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물건을 배달해주면 현금으로 배송비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내고 연락이 오면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뒤 총으로 위협해 차량을 탈취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돈에 현혹돼 차를 렌트한 뒤 몰고 나갔다 탈취당하기도 했는데 용의자들은 빼앗은 차들을 멕시코 등으로 밀매했습니다. The victims in most cases were promised $5,000 up front and then for transporting merchandise to the central part of California, the Fresno area, and then $5,000 upon return. The prospects of fast money don't usually lead to good results. 경찰은 확인된 15건 외에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 남편의 생일을 축하하며 올린 글과 사진이 생애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9살의 간호사 가브리엘라 페레즈는 남편과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달려온 차에서 쏜 총탄에 머리를 맞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특정인을 노린 계획 범행이자 다른 사람을 향한 오인 사격으로 보고 있으며 분명 누군가는 당시 총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2년이 다 되도록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피해자 가족들은 어제 웨스트코비나 경찰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의자 제보에 $10만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일 총기 사건이 잇따르며 관련 허위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LA 동부 지역에 자리한 학교 4곳에 총기 난사와 관련한 협박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일에는 두아테 고등학교와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에 총기 난사를 암시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온타리오에 자리한 채피 고등학교도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 당국은 즉각 캠퍼스에 폐쇄 조치를 내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총기 난사 전화들은 대부분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사법당국은 학교 대상 총기 난사를 암시하는 허위 신고가 늘고 있으며 관련자 처벌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강력한 총기 규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달라진 총기 규제안에 대해 김경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만장일치로 승인된 총기 규제안은 해변이나 공원, 건물 등 LA 카운티 소유지 내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기 소지 면허가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게 소지했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LA 카운티 소유지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적발돼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커질 수 있습니다. LAC도 다 지장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조그만 거 갖고 다니면은 일반 사람이 갖고 다니는지 안 갖고 다니는지 그거 구별하기는 힘들어요. 꼭 그게 퍼밋이 있어야 되고 퍼밋이 없이 컨실하면은 그거는 불법이에요. 또한 LA 카운티 내 59경 권총과 탄약 판매가 금지되고 21살 미만은 총기 전시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 카운티 내 모든 총기 판매상은 총기 구매자의 지문을 보관해야 하고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녹화해야 합니다. 총을 살려면은 열흘 기다려야 되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같은 인포메이션 다 주고 그거를 다 베리파이 하기 때문에 CCTV가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이게 한 1, 2년 지나면은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때 가서 봐야지. 이 밖에 학교, 놀이터 등 어린이 안전구역과 총기 상점 사이의 1000피트 완충구역 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연방정부가 발표한 고스트건과 불법 총기류 규제 강화 효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LA 카운티 총기 규제안이 발효되면 수년 내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총기 규제안은 2주 안에 최종 표결을 거쳐 발효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경찰국이 다운타운에 자리한 불법 도박장을 급습해 관련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1시쯤 LA 다운타운 17가와 메인스트릿에 자리한 한 상가 건물을 급습했으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남미계 조직원들과 손님들을 대거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습 단속을 펼친 경찰은 현장에서 다량의 마약과 현금도 압수했습니다. 어제 하루 체포된 용의자만 40명에 육박하는데 이들 상당수가 멕시코 갱단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이 일반 아케이드 게임장으로 위장돼 운영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사설 게임기 10여 대가 설치돼 있었으며 마약 거래 등 갖가지 범죄가 발생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습작전이 펼쳐진 상가 건물은 한인 소유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 수색과 관련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 등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와 비슷한 학교 폭력 사건이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한 여학생은 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이 올라오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은 뉴저지에 자리한 센트럴 리저널 고등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14살의 아드리아나 쿠시로 남자친구와 학교 복도를 걷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여학생 서너 명으로 추정되는 가해자들이 길을 걷던 피해자의 얼굴을 물병으로 가격했고 피해 학생이 쓰러진 뒤에도 무차별 폭력을 행사합니다. 남자친구가 말려보지만 가해자들의 폭력은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교육당국이 학교 폭력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재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한 채 규탄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숨진 여학생의 아버지는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고 교사들이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가해자들이 수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딸을 괴롭혀왔지만 학교 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무고한 희생이 따른 사건인 만큼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던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켜 2명이 사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새벽 3시 45분쯤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으로 질주하던 자동차가 반대편에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샌퍼란도밸리 레이크 발보아와 빅토리 블러버드 교차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차량 2대가 충돌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데
과속을 하던 콜벳 차량에 탑승했던 남녀 2명 중 운전자인 남성이 병원으로 후송된 뒤 사망했고 콜벳이 들이받은 혼다 시빅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콜벳 차량에 탑승했던 여성도 위중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부각됐습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불빛이 환한 노동당 중앙청사. 김정은이 딸 김주애, 부인 리설주와 함께 국무위원장 전용차에 탑승합니다. 인민군 지휘관들이 도열한 열병식장. 승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이설준 여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김정은이 딸 김주애의 손을 잡고 위병대와 주요 부대 군기들을 사열합니다. 군 통수권자인 아버지의 역할을 딸이 나란히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리설주는 한 발 뒤에서 이들을 따라갑니다. 김정은 부녀는 대기실에서 다정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열병식 주석단으로 입장하는 김정은 바로 옆에 선 사람도 김주애였습니다. 김주애는 어린 나이에도 여유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옆을 지켰습니다. 군 지휘관이 김주애를 전담해 바로 옆에서 안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주애는 행사 내내 귀빈석 중앙을 차지했고 조용원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보좌했습니다. 김주애는 주석단의 아버지 옆으로 내려와 열병식을 나란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매체들은 김주애가 집중 조명되는 것에 대해 후계자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후계 구도는 이른 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주애라는 인물은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에 해당되고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대내적으로 핵무기가 갖는 성과를 최대한 메시지화해서 전달하는데 아마 북한은 열병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항공 낙하병들의 고공 낙하쇼, 열병식 참여 부대의 준비 모습 등을 화려한 영상으로 편집해 방송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검색 시장을 둘러싼 빅테크 AI 기술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구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사에서 AI 기술이 구글의 새 검색 기능, 구글 맵, 번역 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챗봇을 탑재한 새로운 버전의 빙을 공개한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먼저 구글은 복잡한 질문에 대해 짧은 답변이나 토막 정보, 외부 사이트 링크 제공과 같은 기존의 반응보다 더욱더 직접적이고 긴 텍스트 답변을 내놓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글은 구글 맵 사용자들이 2차원 이미지 외에 AI에 의해 추출된 정보까지 탐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몰입형 뷰에 AI 기술을 적용해 식당 내부, 유명 도시의 랜드마크 등을 생생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5개 언어에 대한 문맥 번역 개선과 함께 이미지 검색에 검색어까지 추가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멀티 서치 기능도 전 세계에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바드에 대한 소개가 잠시 이루어졌습니다. 바드는 1370억 개에 이르는 매개 변수로 학습한 대형 언어 모델인 람다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언론은 구글의 발표 시 공개된 광고 영상에서 바드가 일부 오답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 중국 빅테크들도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경쟁에 뛰어들면서 빅테크 AI 기술 전쟁이 한층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 AI 챗봇 어니봇 출시 계획을 발표한 바이두에 이어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도 챗 GPT와 유사한 생성형 AI 기술을 내부 테스트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영공을 침범했다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에 다중 안테나와 신호정보 수집 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찰 풍선 문제에 대응해서 열린 미 상원 청문회에서 미 국무부가 중국의 행동은 주권 침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The balloon's collec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We made clear to PRC officials that the presence of this surveillance balloon was unacceptable.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5개 대륙 40개국 이상의 정보 수집을 위한 고고도 정찰 풍선을 보냈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배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에는 통신 수집과 위치 파악이 가능한 다중 안테나와 정보 수집 센서를 작동하게 하는 큰 태양광 전지판이 장착돼 있었고 신호 정보 수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장비는 기상기구에 탑재되는 장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풍선이 민간 기상 관측용이라는 중국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 풍선을 격추시킨 뒤 오스틴 국방장관이 중국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have an outstretched hand, including immediately following the downing of the balloon, and unfortunately, to date, the PLA is not answering that call. 이어 캐나다와 협력해 지평선 너머까지 탐지하는 초지평선 레이더를 구축해 북미 지역의 영공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ver the horizon radar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o augment the existing North Warning System and enhance NORAD's ability to perform its aerospace warning, control, and maritime warning missions. 중국 풍선에 대한 정보가 속속 공개되며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하원은 중국이 미국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규탄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할리우드 지역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헐리우드에 자리한 한 아파트 단지 내 차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주차돼 있던 차량 9대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에는 헐리우드에 자리한 쇼핑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빨래방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 역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피해 지역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